여기 포르투갈 아르칸초의 어느 마을의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포르투갈이 아닌 프랑스에서 한 프랑스 승객의 모습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그런데 이내 그녀는 낯선 한국인에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연신 인사를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의 짐칸을 정리하다 타이트한 그녀의 치마에 불쾌한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승무원을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는 짐을 싸더니 SNS와 블로그에 한국을 직접 저격하며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포르투갈 출신 플로렌시아 산체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비행기를 탔다가 승무원들의 멋진 모습에 반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승무원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무원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직선거리로 1400km나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승무원이라는 직업보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포르투갈 아르칸초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제 인생 후반전은 한국에서 완전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봐야 했기에 저에게 있어 한국은 두 번째 고향과 같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승무원만큼 겉과 속이 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승무원은 겉으로 보기에 멋있습니다. 멋들어진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가로지르면 마치 유명한 영화배우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 멋진 유니폼은 사실 생각보다 몸에 꽉 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항공사의 얼굴이라는 이유로 10시간이 넘는 비행에도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 하죠. 해외 각국의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사실 이 이유가 없더라면 이렇게 고된 승무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저에게 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결정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계기도 되었고 반대로 저를 너무너무 행운아로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프랑스 승무원으로 일을 하니 확실히 포르투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포르투갈 바로 위에 붙어있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인종차별이 많은 국가였는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라고는 하지만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말이죠. 포르투갈에서 왔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적을 가진 승무원들에게 정말 많은 무시를 당했거든요. 근데 머피의 법칙 때문이었을까요? 프랑스 공항으로 이직하고 나서는 승객들에게 마저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수모를 겪을 때 2번이나 저를 구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2번 모두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었고 제가 저의 2번째 고향으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도 여행객의 가족들이 제가 있던 항공기에 탑승했었는데요. 이 가족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승객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생겼던 이유는 다소 어이없게도 냄새 때문이었어요. 인도 관광객 가족들에게서는 사실 쾌쾌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프랑스 승객이 이것을 컴플레인 걸었던 것이죠. 프랑스인 승객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한 듯 하지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특히 비즈니스 승객들은 나긋나긋 조용한 말투로 이야기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졌죠. 컴플레인을 걸었던 프랑스 승객은 도저히 냄새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면서 자리를 옮겨주던가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던가 항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로서도 너무 난감했었어요. 항공기에 빈 좌석은 없었기에 프랑스 승객의 요구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최대한 저는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좌석이 모두 만석이라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인 옆에 있던 인도 여행객들은 자신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난처해 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좌석 위에 있던 가방을 내리더니 그 안에서 향수를 꺼내어 자신과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향수를 칙칙하고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프랑스 승객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일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승객은 갑자기 승질을 부리면서 왜 뜬금없이 향수까지 뿌려서 냄새를 더 고약하게 만드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승무원이 이런 걸 해결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며 나무랬어요. 그러더니 그 인도 여행객들을 향해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도 여행객 중에 아빠로 보이는 남성은 계속해서 프랑스인 승객에게 사과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도 여행객 자녀로 보이는 아이들이 왜 우리 아빠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며 울음까지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며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죠.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갑자기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인도인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라서 씻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죠. 컴플레인을 걸었던 프랑스 승객의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계속되었고, 계속 당하기만 하던 인도 승객도 점점 인내의 끝까지 도달했는지 사과를 멈추고 말다툼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저는 두 승객들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한 무리의 승객이 다툼이 벌어진 곳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들이 하는 말에 정말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승객 무리는 한국 여행객들이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프랑스 승객을 향해 그만하라면서 아무리 화가 나고 불쾌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치욕적인 말들을 하는 거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승객은 3명이었는데 한 명은 프랑스 승객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있었고, 남은 2명의 한국인들은 인도 승객의 울고 있는 자녀에게 울지 말라며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자리를 옮겨줄 테니 프랑스 승객 보고 우리 자리로 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인들은 서로 자신의 자리를 주면 된다며 누가 뭘 할 것 없이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한국인들 덕분에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소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거듭했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소란이 조용해지고 그 이후에 저는 자리를 옮겨준 한국인의 믿기 힘든 행동에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인도 승객에게서 났던 냄새는 확실히 좀 심하긴 했었어요. 인도 승객도 그걸 알았던 터에 사과를 했던 것일 테죠. 그런데 자리를 옮겨준 이 한국인은 인도 승객을 향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주 정중하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끼고 있어도 기분 나쁘지 않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한국인 승객은 갑자기 마스크를 써버리면 혹시라도 인도 승객들이 자신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승객도 불편한가 보구나 라면서 자존심 상해할 것을 생각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쓰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인도 승객은 오히려 한국 승객에게 괜찮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우리 가족 모두 샤워도 하고 그랬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한국인 승객 역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런 건데 괜찮다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에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며 굉장히 훈훈하게 상황이 마무리되어 버리더군요. 막무가내로 컴플레인 걸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프랑스 승객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은 급상승했었죠. 제가 한국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두 번째 사건은 한국인들과 같은 아시아인들로부터의 횡포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평소보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비행기에 올랐었는데요. 그날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요. 바로 성적 수치심 말이죠. 우리 승무원들이 착용하는 승무원복은 단정하지만 타이트한 미니스커트를 입기에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에도 제약이 많고 자리에서 앉았다가 섰다 하는 행동들도 너무 달라붙는 스커트에 불편했습니다. 가끔 비행을 운행하며 승객들을 지나다닐 때면 빤히 보란 듯 승무원들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히며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승객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고 아마 승무원으로 일한다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승무원들이라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아주 흔한 일들이기에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겪었던 일은 그것을 좀 더 상회하는 상황이었어서 제 기억에 아주 깊게 자리 잡혀 있는데요. 바로 여러 명의 중국인 승객들에게서부터 겪었던 치욕적인 일이었죠. 그날 굉장히 많은 중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이도 대체로 많지 않은 20대 중후반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젊은 분들이었고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하면서 올라탔는데 그동안 많은 해외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언성이 높고 시끄러웠던 승객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또 가지고 온 짐들은 어찌나 많은지 짐칸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되면 꼭 거치는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승객들의 짐 문제입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짐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매 비행마다 남의 자리에 자신의 짐을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기 짐이 많다면서 남의 자리에까지 짐을 넣는 바람에 정작 짐을 넣어야 하는 사람이 짐을 못 넣게 되고 이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걸 승무원이 해결해야 하는 거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승무원은 그 좁은 비행기 통로를 오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넣을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비행 시작 전부터 진이 다 빠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날 중국인 승객들 역시도 많은 짐을 가지고 온 터에 남의 짐 칸까지 모두 침범해버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저는 빈 칸을 찾아 짐들을 넣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는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타이트한 치마를 입은 상태로 까치발까지 들어가며 짐을 정리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어요. 보통 승무원들이 이렇게 짐을 정리하면 승객들은 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비켜주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국인 무리의 승객들은 그렇질 않았죠. 일부러 팔걸이에 손을 얹어놓고 제가 그 팔에 닿게 행동했습니다. 저의 하체가 중국인이 팔걸이에 올려놓은 손에 자꾸 접촉하게 되어 저는 속으로 매우 불쾌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불쾌한 표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오히려 저는 중국인 승객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팔걸이에 손을 잠시만 치워주시겠습니까, 손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중국인 승객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리긴 했는데 제가 타이트한 치마를 입은 채로 짐을 올릴 때 저의 몸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킥킥대며 웃는 소리도 여기저기 나왔었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워서 빨리 정리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중국인들의 짐들은 많았고 무거웠습니다. 중국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내렸던 팔을 다시 팔걸이에 걸치며 저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하체는 그 많은 중국인들의 손과 팔에 접촉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없이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 승객은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중국인들의 짐을 정리하는 것에 끙끙매고 있자 보다 못한 한국인 남성이 와서 도와준 것이었죠. 한국인 남성의 등장에 중국인들은 못마땅한 표정들을 지으며 빤히 한국 남성을 쳐다보더군요. 한국 승객이 중국인의 짐을 만져 옮기려고 하는데 왜 남의 짐을 만지냐면서 건들지 말라는 중국인 승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껏 짐칸에 넣은 짐을 다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알 수 없는 행동들까지 하는 중국인 승객들도 있었죠. 결국 그 일로 말다툼까지 벌어지고 말았었어요. 남의 짐을 왜 만지냐는 그런 이유였죠. 그 소리를 들은 한국인 승객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그 중국인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던졌는데요. 한국인 승객의 말은 이랬습니다. 남이 건드는 게 싫으면 애초에 짐을 똑바로 넣던가 했어야죠. 그것도 아니면 승무원분이 짐을 정리할 수 있게 비켜주던가요. 제가 하는 게 싫으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중국인 승객은 정말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남이사 뭘 어떻게 하든 당신이 뭔데 참견인데 난 엄연히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탄 건데 당연히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아? 뭔데 별 볼 일 없는 한국인 따위가 난리야?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승객은 그 중국인 승객에게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별 볼 일 있는 중국인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말 그렇게 더 하면 별 볼 일 없는 한국인에게 처맞는 수가 있으니 그 입 닫으세요. 그리고 변태 들이세요? 손은 왜 자꾸 팔걸이에 올려놔요? 한국인 승객분의 단호한 모습에 중국인 승객들은 겁을 먹었는지 아무 소리 못했고 한국인 승객의 도움으로 짐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승객분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는데 괜찮다면서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국인 승객의 친절과 배려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 객실 불이 꺼지고 모든 승객들이 잠이 들거나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승무원들도 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승무원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승객들이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이라도 준비하려면 수십 명에게 드려야 할 음료와 식사, 물들을 챙기고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며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아까 도와줬던 한국인 승객이 왔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준비된 두통약이 있느냐고 물어봤었죠. 사실 그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앞으로는 번거로운 발걸음 하지 마시고 승무원 버튼을 누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호출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들어와서요. 사람들이 다 주무시는데 소음을 내기 싫어서 직접 왔어요. 저는 한평생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승객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충격받은 저는 두통약을 전달하고 나서 정말 한국인들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실제로 저희 승무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 워낙에 젠틀하고 신사다운 모습을 하는 한국인들은 승무원들에게 좋은 사람들로 평판이 자자하죠. 물론 그날 비행은 그 사건 이후에 중국인 승객들의 지나친 장난들과 불쾌한 눈빛들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비행이었어요. 기내식을 줘야 할 때나 승객들이 앉아있는 비행기 통로를 지나야 할 때마다 유독 중국인 승객들이 앉은 자리만 지나갈 때면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이었죠.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저는 유독 기분 좋은 마음으로 비행을 했었고 역시나 단 한 번의 컴플레인 없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렸죠. 비행을 마친 승무원들에게는 12시간의 나이트 스탑 비행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었고 거기에 더해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험이 있는 동료 한 명과 공항을 나섰고 동료와 함께 홍대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20대 청춘들에게 가장 핫한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홍대는 제가 비행기에서 보았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홍대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홍대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시계가 없었더라면 오후라고 해도 믿었을 겁니다. 그만큼 화려했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서 홍대 메인 거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메인 거리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노랫소리에 이끌려가니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란 조명과 음악에 심취해 노래 부르는 사람, 그를 둘러싸고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제가 목격한 장면은 청춘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어요. 생전에 제가 태어난 포르투갈에서 모습을 볼 수 있던 적이 없었고 심지어 1년에 8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프랑스에서도 늦은 밤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밤은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 두 발로 뒤뚱뒤뚱 걷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던 노인분들까지 남녀노소 연령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한국인들이 한국의 밤 아래 자신들만의 시간들을 보냈죠. 정말 믿기 힘든 모습들이었어요. 제가 태어났던 포르투갈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나이트 스탑은 짧았어요. 바로 다시 공항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냥 가기 너무 아까워서 가기 전에 뭐라도 입에 넣어 먹어보자라는 생각에 눈에 보였던 한 호떡집 앞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은 곳이었는지 줄이 무척이나 길더라고요. 다시 공항으로 가야 하는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고 저희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함께 왔던 동료와 어찌 해야 할지 못 먹으면 어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플로 보이는 한 한국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런 대화를 들었는지 저희에게 자신들의 앞으로 가서 먼저 주문을 하라는 말을 했던 것이었죠. 자신들은 괜찮다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한국말이 서툴러 번역기를 키려 하자. 그 한국인 커플은 호떡가게 사장님에게 한국말로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해줬죠. 그 말을 들은 호떡가게 사장님께서는 서둘러 호떡을 만들어 종이컵에 담아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저희들이 한국 돈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했던 터라 한국 돈을 환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갑에 있던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려 했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었습니다. 저희가 당황해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단번에 저희 상황을 눈치챈 호떡가게 사장님께서 괜찮으니까 맛있게만 먹으라며 얼른 시간 없으니 공항에 가라고 손짓해 주셨던 거죠. 물론 저희를 도와줬던 커플이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워서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하고 공항으로 서둘러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짧았던 홍대에서의 시간, 저는 정말 엄청난 문화 충격에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완전하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프랑스 공항에 돌아가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었어요. 어떻게든 한국행 노선에 올라타기 위해 길을 쓰고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한다고 매번 탈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짝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한국이 매 순간 그리워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는 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는 기회에 공항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된 이유였죠. 그들의 대화에는 제가 좋아하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것이었죠. 아시아를 가려면 중국이나 일본을 가는 게 맞다면서 한국은 두 국가보다 볼거리도 많이 없고 낙후된 곳들이 많을 거라는 시선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편함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한국을 기피했었죠. 실제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추측만으로 한국은 별로일 거라는 말들을 쏟아냈던 겁니다. 한국은 절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실제로 중국은 1년에 거의 6천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여행을 떠났고 일본도 2,500만 명에 이르는 해외 관광객들이 매년 찾았죠. 중국이라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정말 끔찍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천국인 곳인데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해외 사람들이 여행지로 선택하고 가다니요. 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에는 1년에 고작 1,500만 명 정도의 해외 사람들이 여행지로 꼽았고 전체 해외 관광지로 방문하는 순위에서도 20위에 머물 정도로 약세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저는 한국인도 아니었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뭐랄까 그냥 화가 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었죠. 승무원을 그만두고 한국을 여행 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요. 멀지 않은 시간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그만두었고 한국에 가서 내가 뭘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사실 포르투갈에서 한국은 굉장히 낯선 나라예요. 물론 요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워낙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너무 유명한 셀럽들이 많아서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 SNS에 한국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 시작했고 블로그는 물론 포르투갈 웹사이트에도 한국에 대한 여러 관광지들을 올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SNS와 블로그의 글들을 보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저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신해 제가 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들 덕분에 저도 한국의 여러 곳들을 찾아보고 가볼 수 있었고 다양한 곳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기까지 했죠. 지금은 그 멋진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포르투갈 본가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요. 결혼 이후에 정식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왔던 일도 계속 할 거고 말이죠.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인생 후반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완전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저에게 한국은 두 번째 고향과 같은 값진 나라이고 또 앞으로도 한국은 사랑할 나라이죠. 저의 벗이 되어준 한국인 예비 남편과 한국에서 행복하고 예쁘게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심장이 뛰고 마음이 설레요. 어쩔 줄 모른답니다. 많은 도움과 많은 기회를 안겨준 한국에게 정말 고맙고 한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감사 인사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신다니까 너무 고맙고 그런데요. 앞으로 한국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 되시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플로렌시아 산체스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연을 읽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